여러분, 코스피 5000 시대, 정말 모두가 꿈에 그리던 그 숫자가 드디어 현실이 됐습니다. 그런데요, 그 축제는 정말 짧았어요. 딱 5거래일 만에 끝나버렸죠.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역사적인 이정표가 어떻게 한순간에 악몽으로 변했는지 오늘 그 붕괴의 순간에 생생하게 따라가 보겠습니다. 5.57%. 이 숫자 하나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바로 2020년 2월 2일 대한민국 자본시장을 그야말로 공포에 떨게 만든 검은 월요일의 기록입니다. 정말 단 하루 만에 시장 전체에 거대한 패닉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거죠. 이날 시장은요, 거대한 전쟁터나 다름없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외국인이랑 기관이 무려 4.6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물량을 던지면서 탈출을 서둘렀고요. 그런데 바로 그 반대편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이 사상 최대 규모인 4.5조 원을 쏟아 부으면서 그 물량을 전부 다 받아냈습니다. 완전히 정반대의 판단이죠. 과연 누구의 선택이 옳았을까요? 자,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요, 오늘 우리가 이런 순서로 한번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붕괴의 순간부터 시작해서 원인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그 전략까지 같이 살펴보시죠. 그럼 첫 번째 순서입니다. 붕괴의 순간으로 한번 돌아가 보죠. 2020년 2월 2일. 도대체 시장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상황이 정말 숨가쁘게 돌아갔습니다. 아침 9시 개장하자마자 거의 2% 가까이 빠지면서 시작하더니 오후 1시쯤 되니까 글쎄요, 5.5% 넘게 폭락하면서 5천선이 그냥 속절없이 무너져 버렸어요. 결국에는 프로그램 매매를 일시적으로 멈추는 사이드카까지 발동됐죠. 정말 불과 몇 시간 만에 시장 분위기가 천국에서 지옥으로 떨어진 겁니다. 아니, 이렇게 갑작스러운 붕괴는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그 원인은요, 시장 외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시장을 강타한 두 개의 거대한 충격. 지금부터 그 정체를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충격, 바로 워시 쇼크입니다. 이게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연준 의장으로 케빈 워시라는 사람을 지명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대표적인 매파입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올려서라도 물가를 잡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아주 강경한 인물이죠. 시장은 이 지명을 이제 쉽게 돈 빌려서 투자하던 시대는 끝났구나 하는 아주 강력한 신호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 파장은요, 즉각적이었고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은 선물 가격이 46년 만에 최악의 폭락을 기록했고요. 금, 비트코인, 안전자산, 위험자산 가릴 것 없이 그냥 모든 게 다 무너졌습니다. 글로벌 유동성이 순식간에 꽁꽁 얼어붙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그 불똥이 정확히 한국 증시로 튄 겁니다. 정말 엎친 데 덮친 격이었죠. 두 번째 충격이 바로 이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산 자동차 같은 핵심 수출품에 25% 관세를 매길 수도 있다, 이렇게 위협한 거예요. 이건 그냥 유동성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 경제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수출, 그 펀더멘털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었습니다. 그 충격이 어느 정도냐면요, 정말 엄청납니다. 만약에 이 25% 관세가 현실이 되잖아요? 그럼 현대차는 연간 영업이익이 3조 원, 기아는 2조 원 넘게 그냥 사라지는 겁니다. 이건 대한민국 대표 수출 기업의 뿌리가 흔들리는 수준인 거죠. 자, 붕괴의 원인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이 하락, 과연 그냥 한번 쉬어가는 건강한 조정일까요? 아니면 이제 기나긴 침체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일까요? 지금 시장의 의견은 정말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아니다, 역대급 반도체 실적이 기다리고 있고 AI 투자 사이클도 여전히 쌩쌩하다, 이건 그냥 일시적인 조정일 뿐이다, 이렇게 주장하고요. 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무슨 소리냐, 글로벌 통화 정책이 아예 판을 바꾸고 있다, 이제 구조적인 하락의 시작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강세론자들이 이렇게 자신하는 데는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바로 이 숫자예요. 161조 원. 이게 뭐냐면 삼성전자의 2026년 예상 영업이익입니다. 전년보다 2배가 넘는 말 그대로 역사상 본 적 없는 실적이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그날 4.5조 원을 쏟아부은 개인 투자자들은 바로 이 숫자를 보고 베팅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 거대한 불확실성의 한가운데에 서 있는, 특히 이번 상승장에 큰 기대를 걸었던 우리 40대, 50대, 60대 투자자분들은 대체 이제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분석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부터는 구체적인 대응 전략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네 번째 섹션입니다. 이런 폭풍우 같은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략적 지침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폭락장에서 가장 무서운 적은요, 시장의 변동성이 아니에요. 바로 나 자신의 감정적인 반응입니다. 공포에 질려서 던져버리는 거, 그게 최악의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핵심은 감정이 아니라 미리 세워둔 원칙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전문가들을 제시하는 생존 원칙, 구초적으로 4가지인데요. 첫째, 리스크 관리입니다. 빚내서 투자한 것부터 정리하고 현금을 꼭 확보해야 합니다. 둘째, 안전마진을 확보하는 거예요. 이런 하락장에서도 꾸준히 배당을 주는 그런 고배당주 비중을 늘리는 거죠. 마지막으로 섣불리 이제 바닥이겠지 하고 뛰어들지 말라는 겁니다. 기술적인 지지선이 확인될 때까지는 좀 관망하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섹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어떤 신호를 보면서 시장의 회복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시장이 다시 돌아서려면 결국 떠나갔던 외국인 투자자들이 돌아와야겠죠. 그러려면 이 3가지 신호가 꼭 필요합니다. 첫째, 글로벌 긴축에 대한 공포가 좀 가라앉아야 하고요. 둘째, 원달러 환율이 1,450원 아래로 다시 안정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데요. 트럼프의 관세 위협이 진짜가 아니라 그냥 협상용 카드였다는 게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 3가지 지표에 앞으로 시장의 운명이 달려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결국 모든 이야기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공포에 질려 도망칠 때 자신의 돈 4.5조 원을 걸고 시장을 지키려 했던 개인 투자자들. 과연 그들의 믿음은 이번에도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이 질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2020년 2월 2일, 검은 월요일. 이날은 훗날 끔찍했던 폭락의 시작점으로 기억될까요? 아니면 거품이 거친 우량주를 헐값에 살 수 있었던 그야말로 역사적인 기회로 기록될까요? 그 답은 앞으로 시장이 그리고 바로 우리 투자자들이 함께 써내려가게 될 겁니다.